수능하시는 가족분들 없으니까 친지들. 저도 좀 아니고. 아,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교회마다 기도를 하시고 시간 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던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의해서 과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뭐였죠? 과제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상담 시간에는 한정돼 있잖아요. 주로 그 시간 뭐 1시간 아니면 뭐 몇십 분 있을 텐데 그 시간 이후에 따로 격리되어 있을 때 서로 같이 있어 죽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상담 사이 간격이죠. 회기차, 유예기차 그 사이에 어떤 과제를 주어서 상담에 관한 부분을 연장시키가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과제라고 했죠. 상담자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내담자에게 필요한 어떤 과제를 주어가지고, 과제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 있겠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형태를 주어서 계속 상담을 이어가고, 또 치유적인 방법을 계속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과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기법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 앞에 잠깐 봐볼까요? 연결을 하도록 했는데, 자, 태도적 차원과 수능적, 행동적, 수능과의 행동적 차원의 수능이 두 가지. 태도적 차원의 수능, 그리고 행동적 차원의 수능까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수능이란 어떠한 것인가부터 시작하죠. 자, 태도적 차원이란 태도적입니다. 자, 상담자 암기이 조금 이렇게 이상해요. 자, 태도적 차원이란 수능이란 상담자가 제시한 과제를 인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죠. 과제 수용도 받아들이는 것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며 행동적 차원은 그 수능 과제를 실행해서 어느 정도를 해왔는가. 그래 과제 수행도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울러 이 두 가지 수능도 있죠. 두 가지 제시해도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또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이 사람 과제를 이행을 했는가 하는 두 가지 어떤 태도로 수능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행동적 차원의 수능은 과제를 실행해오는 정도, 과제 수행도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내담자의 그 과제 수능도를 상담자가 이제 분석해야겠죠. 그 분석해가지고 이를 고려한 과제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상담자는 이렇게 제시해준 과제가 있겠죠. 이제 상담이 끝난 이후에 다른 뭐 일과 시간이라도 이렇게 준 그 과제를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겠죠. 해낼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담자 자신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게 좋답니다. 과제를 줬지만 아마 저 사람이 아마 준 과제를 잘 이해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과제를 이행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상해요. 이게 더 낫다. 자, 그럼 과제를 주는 데 있어서 그 과제는 제시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과제를 제시해 줘야 하는가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과제 부과는 내담자의 시행 의지, 과제를 주었는데 내가 실행하겠다, 몸소 실천하겠다, 이걸 이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겠죠. 시행 의지 및 여러 가지 상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상황을 잘 파악했죠. 내담자의 여건이라든가 환경, 그 사람의 사생활 같은 게 있죠. 일상생활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고 쉽고 분명한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뭐 기도량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성경 읽기 부족하다, 신앙심이 약간 어떤 낮아지는 어떤 그런 것일 때 어떤 그런 과제를 줄 수가 있죠. 그 과제, 상담 과제가 신앙적인 문제라면은 만약 과제를 이런 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기도를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밤새 하는가, 아니면 금식 기도를 갑자기 일주일 하는가, 이런 과제는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그 과제를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결정해가지고 제시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랄드 스크레어는 내담자에게 과제를 부과할 때는 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과제를 주지만 이 사람은 모호한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주장한 일리가 있습니다. 모호해야만이 그 내담자가 여러 가지 상상력이라든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해야 한다. 즉, 창의성을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다, 신장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 사람은 해결 중심적 상담 접근의 특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면으로 창의성을 신장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 제시가 뭐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뭐 총명하고 뭐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일 수가 있겠죠. 그 과제가 그 사람을 모호해가지고 그 과제를 이행을 못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어떤 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또 반론적인 주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호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겠지만 명백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가지고 미궁에 빠진 내담자의 인식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될 것이다. 즉 과제를 내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라겠죠. 이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방법의 과제가 좋다,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과제를 통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이제 과제의 개입을 한다. 이렇게 학술적인 용어로 이렇게 결정해 본 것입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변화의 요인으로서 과제가 개입하고 중재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사이의 변화의 요인으로서 이 과제를 통해서 계속 상담을 연결하고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제는 상담 초기, 상담 시작부터 종결될 때까지 어떻게 그 구분적인, 시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과제는 상담 초기부터 내담자에게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초기에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지점에서, 시점에서 이렇게 유익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기라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아직 상담의 과정이라든가 어떤 진도라든가 어떤 뭐 결정될 부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초기부터도 과제를 주어진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 뭘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파악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도 없이 처음부터 과제를 준다는 것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파악하고 난 후에 되도록이면 후반부 회기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과제를 상황 판단하고 나서 이 사람한테는 이러이러한 과제가 유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 시점에 파악되고 나서 그 시점에 과제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과제를 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제3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과제는 상담 전까지 한 주간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과제를 주는데 그 다음에 회기 상담이죠. 상담은 회기차겠죠. 1회기, 2회기, 여러 회기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 회기, 다음 회기 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과제를 주었으면은 이것을 다 완수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분량의 과제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 몇 년 걸릴 과제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적합한 과제라고 보기 어렵다. 그만큼 복잡 어렵죠. 너무 길면 또 뭐랄까요? 지루해지고 또 지치고 차츰 무디해지죠. 그런 거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짧게 분명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다음 회기 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서 내담자가 한 주간에 처리할 수 있는 과제를 할지라도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함께 충분히 토의한 후에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과연 그 사람에게 상담자가 판단하면 저분은 기도를 좀 해야 되겠고 성경을 좀 말씀을 많이 접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과제를 주한다는 좀 문제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 읽을 시간이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사람 생활에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한 후에 어떤 그런 과제를 줘야지 그 사람이 도저히 어떤 바쁜 생활이든가 직장 생활이든가 그런 것이 묶여 있다면은 많은 성경 읽기 쉽게 말하면 한 장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분량의 어떤 그 성경이 있기를 제시한다는 것은 아니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충분히 통화해 그 사람의 적당한 해낼 수 있는 정도껏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내담자 동의를 하겠죠. 이 과제를 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야지, 무슨 못하겠습니다. 한데 막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동의하여 이행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하므로 바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협조된 그런 상태에서 과제를 제시해야만 효과적인 이행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앞에 토의한 후에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강제로 어떤 과제를 준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대개 과제의 성격은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거나 인내를 가지고 반복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새로운 일을 자주 반복된 어떤 지루함을 느낀다든가 노상했던 신선감이라고 하겠죠. 새로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과제의 목적을 줘야겠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거나 또 인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던 내담자가 기도를 시도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으며, 기도를 빈번하게,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겠죠. 빈번하게 자주 하지 못했던 내담자가 기도를 시도하는 것 등의 그런 형태는 것입니다. 기도 분량이라든가 성경 읽기의 분량, 그 사람의 적절한 상황에 맞게 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바람직한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자가 이렇게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내담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가 초래된다. 하기 싫고, 이해할 능력이 없고, 여건도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제인데, 이렇게, 그런 상황을, 상담자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자꾸 과제를 제시해서 그 사람의 난감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발감이겠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기게 한다면은, 그것도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차칫 초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바로 상담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을 완수하기 전에 차칫 중간에 멈춰버릴 수 있고, 그 상담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버리는 그 사태가 이렇게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담자에게 그 과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한 후에 바로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과제를 지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제 이행에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하여 과제를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준다든가 분량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바꾼다든가 시간을 어쩌면 이동해본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조정하거나 수정해서 그 사람이 합당한 조건으로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해 나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자, 과제를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 과제가 별거 아닐까, 내일 참 할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다면 이것도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과제 이행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과제 이행의 동기를 자극시켜야 한다. 어떤 과제를 줬습니다. 그 왜 과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담자가 이 과제라면 나도 하고 싶은데 내가 꼭 필요한 거야. 이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하고 그 자신감과 긍정적인 방향을 갖도록 동기를 주고 그 동기를 자극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가 잘 이행되면은 내담자의 증세 또는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있겠죠. 지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즉 변화해야 된다는 것, 변화가 분명히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에게 이 과제를 줄 텐데 이 과제를 이행하거나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행한다면 분명히 어떤 당신에게 자신에게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확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감을 가지고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도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할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해도 도저히 변화가 오지 않고 나에게 전혀 어떤 뭐랄까요,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어떤 결과가 돌출되지 않은 그런 과제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되겠죠. 항상 먼저 설득을 해서 그 동기가 바로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 이행이란 내담자가 상담에 협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제를 받아들이면 상담에 협조가 되고 상담이 상호 간에 둘이 잘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반대로 그 과제를 주었는데 그 과제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내담자가 상담에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별로 상담에 응하지 않으려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담자는 별로 눈치를 채고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과제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제를 안 받아들이면 이 내담자가 별로 상담에 있어서 아니면 상담자 자신에 있어서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 신뢰감을 서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방향 전환을 위해서 상담 다시 이뤄가면서 과제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 내야겠죠. 자, 그렇게 해 감으로써 다시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 내담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대개 내담자가 과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은 과제를 주는데 과제를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하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분석해 보면은 과제 이행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나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잘 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과제를 주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봐야 이거 별걸 없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도출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다면은 그 내담자는 벌써 이 마음에 어떤 그 과제 이행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미리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따라서 내담자의 과제 불이행은 내담자의 저항이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상담자 확신의 부족과 설득 및 동기부여의 결여라고 봐야 한다. 자, 과제를 주는데 불이행을 합니다. 내담자가 문제일 수 있어요. 지금 부정적인 인식이나 아니면 상담자에게 그 과제를 저항을 하고 있거나 버틴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문제스러운 내면 세계의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반면 상담자가 이 과제를 주는 데 있어서 이행할 수 있는 그 확신이 부족하고 그래서 설득시켜야 하는데 설득시키지 못하고 하는 그 동기부여를 줘야 하는데 그 동기부여를 줄 수 없는 그런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내담자의 문제도 있지만 상담자 자신도 어떤 부족한 점이 없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고 하여 상담자가 무조건 확신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내담자가 다소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과제 불이행 능력을 오히려 약간 의심하면서 제시할 때는 과제 이행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담자가 이런 거가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되짚어갈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자, 내담자한테 말할 때 이 과제를 주었는데 이 과제를 이행하시면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상당한 당신에게 어떤 조건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주는데 내담자께서 아마 시간도 없고 끈기라든가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이 과제를 쉽게 이행할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하고 약간 역설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사람이 약간 자존심이 할 수 있겠죠. 어떤 간에 좋은 의미로.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어떤 경우도 됐죠. 우리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라든가 어떤 그런 애들 가르쳐 이끌고 인도하거나 공부 같은 거 할 때 너희 할 줄 알아? 너희가 못하지? 그럼 나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대들게 도전치를 가는 거죠. 그런 어떤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제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장애물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제를 주었는데 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되는 요건을 미리 말씀해 준 거죠. 미리 가르쳐주고 예측하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뭐랄까 부정적인 아니 방해적인 요소가 다가오더라도 내담자가 한번 되짚어보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자, 또한 단순히 과제를 내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도 안 되며 과제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을 할 수 있는 데서 장단점과 좋은 점과 나쁜 점과 장애 요소들 그 과제 이행하는 데서 장단점 그리고 그것을 자칫 이행하지 못할 수 있게 그렇지 갈 수 있는 어떤 장애적인 요소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상담자가 연구하여 준비한 과제를 제시할 때 그 과제를 통해서 비로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훨씬 과제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하면서. 자, 과제를 준 방법이죠. 자, 그럼 과제를 주는 데 있어서 과제의 난이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있을 수 있고 감히 감당하지 못한 어떤 그런 난이도에 따른 그런 과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 되겠죠. 자,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 초기부터 제시할 수 있으나 1회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5회기 상담을 계획했을 때, 자,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담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상담의 회기라는 게 있겠죠. 뭐 한 번에서 다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1회기, 아니면 일주일 간격으로 2회기, 뭐 3, 4기, 5회기까지 뭐 이렇게 여러 번 상담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번 한 것을 1회기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계획을 5회기로 상담을 계획했을 때 상담자는 5회기에 맞는 과제를 고려해야 하며 난이도를 안배하고 빈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많이 좀 뭐랄까요, 과도한 어떤 과제가 된다면은 한 주일에 맞는 분량을 쪼개서 나누어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난이도를 안배하고 할 수 있는 숫자를 이렇게 빈도를 높여서 나누어야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특정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에 공포 대상을 몇 회 접촉하고 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아주 무서워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특정 부류의 사람을 무서워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만나고 그 사람에게 접하고 그 환경에 가서 이렇게 몇 번 더 이렇게 경험하고 오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신 공포의 대상을 생각하거나 그림 또는 사진이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구해가지고 스크랩을 해온다든지 그 다음에 공포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맞닥뜨리게 하면은 차츰 물론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맞닥뜨리는 것은 차츰 역효과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대방에게 완충해가는 작용이 있겠죠. 먼저 그림이라든가 책자를 이용해서 슬슬 접하게 하고 어떤 뭐랄까 뭐 인물도 되고 사람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어떤 물질, 어떤 동물이라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간접적인 방법을 이렇게 접하게 한 다음에 점차 원래 진짜로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차차 접근시켜서 그 공포를 제어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대인관계 해결을 위한 상담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상대방과 말을 몇 차례 하고 오라는 것은 지나치게 어려운 아까 말했던 그 위쪽 그 설명이죠. 어떤 공포 대상이라든가 접근하기 어려워했던 그런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 상대에게 말을 만나서 몇 차례 하고 오라든가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습기가 없는데 지나치게 없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데 너무나 두려운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할 때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은 어렸을 때 잘 풀어줘야지 어른 돼서까지 자칫 습관이라든가 그런 성향이 진행되었다면 유지된다면 사회생활이라든가 대인관계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인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인사말을 건네는 과정,
그리고 간단, 그 다음에 이제 슬슬 가벼운 대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상이 있다면은 차츰차츰 다가가고 두려움을 점차 해서 나가는 그러한 과제를 주어서 바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 상담의 부분이 되겠죠. 또한 신앙 요소가 과제로 제시될 때는 바로 성경 읽기의 분량이나 기도의 빈도를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 요소에 따른 과제, 신앙 상담이라든가 어떤 그 부분의 어떤 그런 우리 바라볼 수 있는 그다음 내면 문제라든가 그다음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런 것을 치유 상담할 때는 분명히 이런 과제를 줄 수가 있겠어요. 기도, 성경 읽기, 말씀 이런 것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량, 그 사람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분량, 또 빈도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줘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가 제시된 후에는 내담자가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또한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저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인가, 이 사람이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견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상담자가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내담자는 과제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적인 동기를 점검하고 점차 치유할 수 있는 해결의 길로 가까워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를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과제를 과연 얼마만큼 이행하고 실행해 나갔는가 하는 부분도 된다는 것입니다. 차기 상담에서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상담이 되겠죠. 차기 상담에서는 전 회기, 앞서 했던 상담입니다. 그 상담에서 제시된 과제를 확인하는 작업으로부터 상담이 시작돼야 합니다. 자, 전 회기를 끝나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다음 회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작하는데 그 전에 줬던 과제, 그 과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 그 확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 회기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상담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말을 왜곡 또는 오해한 것은 없는지 하는 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과제를 해왔는데 그동안 과제를 이행한 것이 내가 전해준 어떤 상담자가 전해준 것을 잘 그대로 이행했는지 아니면 잘못 받아들이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과제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그 말을 왜곡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어떤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났는지 하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제를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은 없었는지, 자, 주었던 과제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는 장애의 요인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제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장애 요인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그 과제에 대한 방해 요소가 되겠죠.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하고 과제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다시 과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담자가 과제를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과제의 이행으로 인해서 얻은 효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수정 또는 새롭게 처방을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행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그 과제에 대한 해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든가 아니면 방해 요소가 있어서 이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상담자가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수정해서 새롭게 다시 그 처방을 과제를 이렇게 제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독서를 과제로 제시될 경우 밑줄을 그어도 성경 기도 되겠죠? 밑줄을 그어 오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제를 이행해 왔는가를 먼저 상담 전에 분석을 해준다고 했죠. 바로 그 분야가 되겠어요. 자, 성경을 읽었는지 줄 그어온데 아니면 메모해 오라는 부분이 있겠죠. 적어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 이행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신의 견해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때 과제 이행 여부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행 과정에 관심을 두고 이행 중에 어려웠던 점, 장애 요인, 느낌 등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제 이행 결과 어떻게 잘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그 결과보다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겠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책을 읽고 기도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조작 여러 가지 과제의 형태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 하면서 이행하기 어려웠는지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심리 상담의 경우 과제 이행에 확인해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졌던 비합리적인 신념 및 인지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논박하여 극복했는지, 그리고 부과된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읽었는지, 사고와 행동 변화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결심을 도출하여 생각을 했는지, 또 기도를 언제 어느 정도 했는지, 무슨 내용을 기도를 했는지, 기도 가운데 어떤 결심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줬던 과제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기도한 결과를 어떻게 그 받아들인 마음의 신앙심은, 신앙이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그런 상태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 내담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분석했다는 것이 되겠죠. 이때 내담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수정된 처방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처방을 내린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해야 하며, 또한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더욱더 장려해 주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완전치 못하게 이행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기를 북돋주고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해주어서 그 사람도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과제 이행이 잘 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었는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제 이행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등에서도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질문도 필요하겠죠. 묻고 어떤 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직 내면에서 바람을 더 확실히 캐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 나간다 하는 분야에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질문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적으로 과제를 이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폐쇄적 질문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자, 과제를 줬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극단적이고 폐쇄적이죠. 답이 예, 아니요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도출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과제 이행 후에 갖게 된 심리적 만족도 또는 성취도, 과제 이행에 대한 투자, 과제를 하면서 투자된 노력, 어떤 그 힘쓰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어떤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 나름대로 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담자도. 그래서 과제 이행에 투자된 노력의 정도, 과제 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일일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짚어 물어봐야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신의 사고와 행동 변화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 척도 질문하는 것이 무엇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척도 질문은 얼마만큼, 이만큼, 저만큼 길을 말씀하겠죠.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행하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또 영향력과 마음가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척도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자,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과제를 이행하시면서 자신감은 얼마나 생기셨나요? 과제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부분에 그 이행하고 나서 내담자 마음에 자신에 생긴 그 자신감을 말하는 거 되겠죠. 만약 예를 들어 10점 만점을 한다면은 당신은 지금 그 과제 이행을 하고 나서 몇 점 정도 된다고 하십니까? 하는 척도 질문이 되겠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해야지 과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면에 어떤 그 심리적인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척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제 이행의 결과와 광화입니다. 자,
격려는 과제와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사람의 과제에 이행돼서 격려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격려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격려와 과제는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충분한 격려가 있으면은 과제 이행이 잘 되며 충분한 격려가 없을 때는 역시 과제도 잘 이행되지 않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고와 여러 가지 행동 변화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냥 격려라기보다는 일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방법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고 저런 방법은 저런 방법을 선택해보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격려를 이렇게 분야별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무조건 또는 막연히 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이행할 과제의 근거를 두고 구체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행할 과제의 근거를 두고 구체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막연히 모든 걸 잘한다, 그저 잘한다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어떤 격려보다도 이행할 과제, 만약 자주 말씀드린다면 성경 읽기, 아니 기도라면 그 분야에서 그 근거를 두고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고 어떤 요령이라든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릴 수 있겠죠. 뭐 신앙의 초보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직 성경 읽기를 말하고 접해보지 않은 그런 신앙이 낮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성경 읽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도를 시켰는데 또 기도는 초심자는 기도를 할 줄 모르죠. 그래서 기도는 이러저러한 방법을 해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되는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해야 됩니다. 자, 그 전주에 과제를 줬습니다. 과제 얘기가 왔어요. 근데 결과에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결과물에서 그 내담자에게 감동을 하고 격려하는 거죠. 너무 깜짝 놀라는 마음이 있겠죠. 이렇게 강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텐데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나 같아도 저 같아도 이게 하려고 꽤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내담자께서 이렇게 이행이 오셨네요. 감동하고 격려하는 방법 이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격려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그 축교 세워주고 가능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내담자의 의지를 장려시키는 것입니다. 아, 나 과제임을 어떤 과제를 주더라도 나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그래서 내 과제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반드시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자신감이죠. 의지력을 키워주는 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장려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뭔데가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실제 보는 거거든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격려하면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더 잘 드러내고 표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격려가 이렇게 과제인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더 잘 드러내고 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를 더 이렇게 여는 거죠. 마음을.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망보다는 격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변화시키는 큰 힘을 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격려를 통해서 내담자를 지지해 주는 것은 상담 관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다. 자, 되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유지되어 나간다.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격려를 받고자 하는 강도는 더하므로 용기가 부족한 사람, 강한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며 이는 내담자의 불안을 현저하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열등감이 강한 사람, 특히 그러기 때문에 상담을 요구로 않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격려를 많이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또 원하는 그런 분만 있겠죠. 강도는 더함으로 이렇게 용기가 부족한 사람, 강한 피해의식, 나는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나만 그렇죠.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경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방법에 상담이 필요하며 또 이는 내담자의 불안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 과제 불이행입니다. 과제를 제시했는데 모두가 100%다 완벽하게 과제를 이행해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불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봐야겠죠. 자, 내담자와 충분히 협의하에 과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승비 토의하고 충분히 이렇게 과제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상담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과제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이며 과제를 다시 제시할 것인지 재조정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바꿔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내담자가 과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피해야 됩니다. 자, 과제 이행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모든 걸 연구하고 어떤 분석을 하고 이렇게 조정할 것이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과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죠.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뭘까요? 자, 과제를 제시했던 과제를 없었던 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없었던 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과제를 줬는데, 에이, 그거 하지 맙시다. 우리 없었던 줄 합시다. 이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다소 과제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어도 없었던 것으로 해버리면은 내담자가 상관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담하고 있는 과정,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 해결을 이렇게 도출하게 왔는데 어떤 과제를 내가 비록 하지 않았다고 어떤 걸 하면은 자기가 무시당한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상관간에 아니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자칫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또한 과제 불이행에 대하여 화가 난 태도로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것은 상담을 어렵게 만들고 내담자라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제를 해야지 않았다고 화를 내요. 그리고 막 훈계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다시 도출되고 얼마나 일이 또다시 이렇게 다가오고 좋지 않은 일을 하겠죠? 자, 그렇게 무시를 안 하고 훈계를 한다든가 해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거나 꾸짖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그렇게 하면은 내담자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더 닫아버리고 어떤 새로운 과제를 주더라도 또다시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 히트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그 과제를 이행한 내담자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바람직한 변화를 해서 내담자에게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왔는데 혹시 안 할 수도 있겠죠. 해왔는데 그 과제로 인해서 그 변화를 내담자가 바로 해올 거죠.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바로 상담의 목적이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환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제시가 어떤 문제를 반드시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대개의 내담자들이 과제 이행을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족하고 남들보다 처지거나 과제 이행을 일반 사람과는 어떤 능력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줬는데 성실하게 100%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상담하러 오지 않을 정도의 인격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 제시가 반드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상담자의 생각이겠죠. 그런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5 과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주시하겠습니다.